요즘 정부가 서울 한복판, 용산공원에 집을 짓겠다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하니 큰 땅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짚어볼까요? 서울 노른자 중에 노른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리는 10만 평이나 됩니다. 세종으로 국회를 옮긴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곳이죠. 그런데 정부는 이 노른자는 손대지도 않으면서 하필 100년 넘게 오염된 데다 정화비용만 수천억에서 조 단위가 든다는 용산 녹지부터 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는지, 그리고 정부가 집을 늘리겠다면서 내놓은 방향과 디테일, 방식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용산공원이 어떤 땅인지부터 볼게요. 공원으로 조성될 땅만 해도 약 300만 제곱미터, 90만 평이 넘습니다. 서울 도심에 이만한 빈 땅이 통째로 남아있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원래는 일본군이, 그 다음은 미군이 100년 넘게 군사기지로 쓰던 곳입니다. 미군이 떠단 자리를 국가공원으로 만들자고 2007년에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공원 본체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파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개발에는 빗장이 걸려 있던 거죠.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10만 호를 짓고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빗장을 풀려고 합니다. 반환이 끝난 부지부터 공원 조성을 앞당기고 반환 부지 환경 관리를 의무화하고 캠프킹 같은 산재 부지의 녹지 기준을 풀어 주택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이 늘어난 대상은 공원 본체가 아니라 기지 주변 산재부지입니다. 어린이정원 같은 본체에 집을 지으려면 법을 한 번 더 고쳐야 돼요. 그런데도 정부는 본체까지 놓고 주택을 고민 중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린이정원만 보는 건 좁은 개념이고 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써야 한다면서 청년주택으로 쓰자고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다른 땅을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김윤석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지만 결과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본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건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대신 경리단 부지나 이태원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같은 대체 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굳이 본체를 고집할까요? 이유는 우선 물량이 있습니다. 정부는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자리까지 더하면 최소 3만 5천 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열어주려는 대체 부지들과는 규모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 3만 5천 가구는 오염 정화가 다 끝나야 나오는 한참 뒤의 숫자라는 겁니다. 참고로 8월 22일엔 오 시장이 여당 서울시 당위원장과도 만나 용산 말고 대체 부지를 함께 찾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대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목한 자리들은 이미 건물이 서 있는 곳입니다. 정부는 건물이 있어 이미 녹지 기능을 잃은 곳이라 괜찮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건물이 서 있다고 해서 땅속까지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100년 넘게 군사시설이 있던 자리라 오염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반환이 끝난 76만 8천 제곱미터 곳곳에서 오염이 확인되고 있는데,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40배, 다이옥신은 35배, 석유계 오염 물질은 23배까지 나왔습니다. 벤젠과 수은 같은 것도 검출이 됐고요. 게다가 전체 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정밀 조사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쪽의 하준경 수석조차 오염을 제거하는데 적게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 돈이 든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화에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산 본체 부지를 집지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만 최소 4년에서 5년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캠프마켓은 한 구역 정화하는 데만 5년, 전체로는 8년이 걸렸어요. 여기 하나 더 있죠. 정부가 지금 개방된 용산 어린이정원의 안정성을 따질 때 주 3회, 한 번에 2시간 머무는 걸 전제로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집이라는 건 매일 자고 생활을 하는 곳이잖아요. 애초에 안전을 재는 잣대부터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정화 하나만 놓고 봐도 짧게 잡기는 어려운 땅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집을 빨리 짓겠다고 하면서 속도전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8월 13일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택지는 발표부터 첫 삽까지 원래 68개월 걸리던 걸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오염 정화가 발목을 잡을까봐 오염된 흙을 밖으로 실어내 정화하는 길까지 더 넓게 열어놨다고요. 한마디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을 아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부가 집 짓겠다고 꺼내든 그 용사는 그 8.13 대책에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대책 발표 바로 다음날 장관 간담회에서야 처음 등장을 했죠. 속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가 하필 정화만으로 몇 년씩 걸리는 제일 느린 땅을 1순위로 고른 겁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은 게 있죠. 정말 빨리 짓고 싶은 게 맞냐고요.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대목도 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는 과거 당 정책위 의장 시절 바로 이 땅을 두고 오염된 곳에 흙 15cm만 덮어 다시 개방하는 건 놀랍고 황당하다. 안전하지가 않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주 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는 오염된 땅을 함부로 열지 말라던 쪽인데 이제는 그 땅에 집을 짓는 방향에 서 있는 셈인 거죠. 오염이 그새 사라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럼 대안이라고는 있을까요? 요즘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용산 말고 국회부터 밀자는 거죠.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약 33만 제곱미터, 딱 10만 평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의원회관이며 도서관 같은 건물이 이미 꽉 차 있어서 실제로 지으려면 이걸 다 철거하는 게 먼저긴 해요. 어쨌든 여기에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면 아파트를 대략 1만 5천 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오염 정화도 미군 협의도 필요 없는 도심 노른자니까요.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건 정부 계획이 아니라 한 네티즌이 올린 제안인 거고요. 좋아요가 900개가 넘게 달릴 만큼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1만 5천 가구라는 숫자도 단순 면적 계산이에요. 실제로는 도로와 학교, 공원 같은 기반 시설로 부지 절반 가까이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 공급량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 이 제안의 힘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질문에 있겠죠. 그 질문이 왜 이렇게 먹혔을까요? 지금 서울은 집이 심각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 자신의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국토부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실제 입주로 이어진 준공 물량이 1년 전보다 52%, 아파트만 따지면 58%가 줄었습니다. 새로 인허가를 받은 물량도 주택 기준 9.8%, 아파트만 보면 19.5%나 감소했고요. 착공은 오히려 늘었지만 첫 삽부터 입주까지 3년 안팎이 걸리니까 지금 늘어난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건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민간 부동산 통계로는 내년 2027년이죠.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일반 3천 가구 수준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국회 부지 계산대로라면 거기 하나에서만 그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시민들이 묻는 겁니다. 왜들 우리 동네 공원이랑 녹지만 후보에 오르냐? 정치권 노른자부터 먼저 내놔봐라. 공급량이 아니라 형평성을 겨냥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다지만 지금 계획이 완전 이전이 아니라 반쪽 이전이거든요. 세종으로 가는 건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위입니다. 반대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그리고 운영, 법사, 국방, 외교, 여성가족, 정보 이렇게 6개 위원회는 여의도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법안도 발의가 돼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건립비가 3조 7천억 원에서 5조 6천억 원으로 2조가량 더 드는 데다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 이전을 할 것도 아니라면 결국 여의도 노른자는 상당 부분 그대로 남는 거 아니냐고요. 정작 비우기 좋은 도심 한복판은 반쪽만 보내면서 굳이 용산부터 파는 게 순서에 맞냐는 거예요. 물론 균형을 위해 반대편 얘기도 해야겠죠. 여의도에 아파트를 짓자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오래된 관습에 따른 헌법, 이른바 관습 헌법이라며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건 적이 있거든요. 이듬해엔 행정도시 건설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남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뒤집으면 국회의 본회의장과 의장실까지 세종으로 옮기면 이 전제가 흔들려서 헌법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세종의사당 설계에서도 본회의장과 의장실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 시설도 새로 짜야 하고요. 그러니 이 제안 역시 당장의 공급 대책이라기보다 고통을 나눌 거면 정치권 공간부터 내놓으라는 상징적인 문제 제기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방향만 어긋난 게 아니라 세부 정책에서도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8월 12일 고시원 규제를 손보겠다며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은 좀 뜻밖인데요. 좁은 고시원방에 욕조를 놓을 수 있게 허용을 하고 대신 원래 의무였던 책상은 안 둬도 되게 없애겠다는 거였죠. 그것도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에서 나온 거고요. 일가구 주거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는데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청년들이 좁은 방에 웬 욕조냐, 책상을 빼고 사우나를 만들자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아르에만이 21일에 욕조 규정은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물러섰습니다. 그래 정작 책상 의무를 없애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논란이 된 쪽만 빼고 나머지는 가겠다는 거죠. 방식도 매끄럽진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8월 23일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넘길 수 있게 제도를 고치기로 했어요. 서울 구청장들이 요구한 사안이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걸 오세훈 패싱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협의 대상에서 빼는 정도가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는 것이자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이 여당 소속 구청장이라 국민의힘은 여당이 유리한 조건이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정반대로 국민의힘이 17곳이었는데 이번엔 뒤집힌 거죠. 앞서 김윤덕 장관도 열흘 전 좀 다른 자리에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밀어붙여선 안 되지만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밀어붙이기라는 인상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한가한 물러나서 근본을 볼게요. 우리가 정말 집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에 새 아파트가 잘 안 나오는 건 맞지만 눈을 전국으로 넓히면 집 자체가 모자란 건 아니거든요.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겼습니다. 2024년 기준 102.9%로 가구 수보다 집이 더 많다는 뜻인 거죠. 문제는 다들 서울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울은 보급률이 9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에요. 오죽하면 서울은 집 없던 가구가 집 가진 가구보다 많은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집값은 또 어떻고요?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중간소득 가구가 14년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전국 평균이 6년 남짓인 걸 계산하면 유독 서울만 2배 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다들 몰리는 서울에 감당할 값에 집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이 서울 안에서도 하필 오염된 용산 한 곳을 파는 데 있을까요? 사람들이 굳이 서울만 고집하지 않아도 되게 지방 거점의 일자리와 교통, 주거의 질을 함께 끌어올려 수요를 분산하는 게 근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정부는 자꾸 서울, 그중에서도 문제 많은 땅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집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걸 보면 방향은 노른자를 두고 오염녹지부터 속도는 반으로 줄이겠다면서 제일 오래 걸릴 땅부터 디테일은 욕조 같은 헛다리, 방식은 서울시를 건너뛰는 완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에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들 몰리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싼 게 핵심인 건데 해법은 자꾸 서울 한복판 오염 땅으로만 향합니다. 청년주택이니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고요. 그러니 정말 집을 늘릴 생각이 있느냐는 의심이 나오는 거죠.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후보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먼저 내놓을 거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용산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비우기 딱 좋은 다른 땅이 먼저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과 20년 전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